예, 안녕하세요. 교재 플랫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은모 교수님, 이강락 강도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타이틀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청빙제도, 오너리스크, 그리고 공시공개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공공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왜 또 공공성인지, 또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공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살펴본 대로 정부와 기업, 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교회가 얻어야 할 것들, 또 교회가 어떤 것이 갖고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공공성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광탁 전도사님, 이 공공성 한자가 두 개 다른데 혹시 이 다르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저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고 이제 하면서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 한자의 굉장히 위대함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로 쓰면 똑같은 공이고, 또 영어로는 사실 퍼블릭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이 공공성이라고 번역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공공성의 공이지만, 두 번째 공은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함께 공동체, 여기에 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함께 섞여 있어서, 섞여 있는 바람에 더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한자 공의 경우에는 이 영어로 치면 반대말이 인디비주얼,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게 좀 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감히 제가 임성원식 정의라고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이거 이해되시던가요, 혹시? 이거 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가장 쉽게 이 학술적으로 접근하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근데 이게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기업들에 따라서 이 공공성을 해석하는 것 내지는 주장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은 공공성이란 공짜입니다. 공짜. 정부가 공짜로 나눠주는 거 이걸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세보다 좀 싸야 한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전세, 월세,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보다 뭔가 싸야 된다. 그리고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을 가장 베이스에 가장 바탕에 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주 현실적인 해석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딱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건 또 좀 다른데, 특별히 이제 뭐 아까 임대주택 예도 들었지만 이윤을 남기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윤을 조금 적게 남기는 것, 공사공단이 운영을 하면 뭐 요즘 이제 구립체육센터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뭔가 민간 시설보다는 조금 이용료를 좀 그 낮게 뭐 하여튼 하는 이유들이 뭐 이윤을 적게 남기는 것. 그런데 그 후자가 있는 것이 또 재미있는데요. 이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뭔가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뭔가 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리콜이든 뭐든 이제 하는데 요럴 때의 공공성은 공무원 말에 순응하는 게 공공성입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공공성은. 약간 이제 그런 개념도 이제 있다.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기업은 더 재밌습니다. 예, 적자나도 보존을 해주는 것이 공공성이다. 그리고 또는 이익을 내라고 돈을 많이 남기라고 보채지 않는 것, 푸시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공공성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밑에 나오는 이 약자를 포용하는 것,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쪽의 것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공공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이광락 전도사님 뭐 설명을 설명 어렵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냥? 네, 예. 행정학, 아유, 저도 이거 논문을 좀 봤었는데, 좀 네,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학에서 공공성이랑 정부 부문과 정부 활동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조직, 기구, 참여자가 뭐 네. 이런 것이고, 정치학은 시민의 공적 참여와 자기 통치, 자기가 자기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 공공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학에서는 개인들의 공적 소유, 함께 같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공유재화, 똑같은 얘기죠. 제가 최근에 그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행정학에서 말하는 공공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학에서는 비경합성이 이제 독점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 이제 다음부터는 학술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자료로 소개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그냥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민주주의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과정지향적, 결과지향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접근도 있었고요. 또 조금 더 뭐 어려운 관점으로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는 공공성에 대한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또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도 있었고요. 출처는 아래줄에 나오는데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은 꼭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광락 전도사님,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네, 뭐 좀 이걸 보니까 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 공공성의 공 한자가 이렇게 개념이 여기서 네. 딱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가 네,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이제 그 공동체의 공의 반대말이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사가 있는데 이 개인의 사가 같이 묶여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적으로 엮이기도 하고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측면에서 어떤 첫 번째 한자의 공, 퍼블릭의 공,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오른쪽에 이제 그 위계도 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은 이 국가 수준의 공을 사실은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 수준의 뭐 결사 수준의 뭐 이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가교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이런 국가 수준의 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여러 나라의 지금 현황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결사 수준으로 좀 떨어지지 아, 않았나. 예.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정일치 사회의 어떤 종교, 그러니까 국가와 일치되는 또는 뭐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종교가 국가를 좀 지배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부분이 통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저희가 한자로 처음에 나눠서 소개를 드렸지만 이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을 나누는 것이 참 그러니까 이게 막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 없다라는 것도 이 개념상의 혼란과 함께 저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또 가지게 됩니다. 혹시 서 교수님 뭐 한 말씀 주신다면.
그 정부랑 국가는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정부와 국가는 좀 구별을 하는 건가요? 이게 국가의 주체로서 정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게 그 명확하게 보면 개념상으로는 다르기는 한데요. 현재 수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나 접근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이걸 지방정부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정부는 정부인데 국가는 아니거든요, 또. 약간 이제 그런 개념에서 또 구분되는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또 외국들의 경우에는 뭐 연방제를 하면 뭐 또 주정부라든지 뭐 이런 식의 개념도 있고, 이게 이제 또 정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고, 또 변천사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사 쪽으로는 이제 교회와 국가를 얘기를 많이 하고, 네네. 이제 교회, 국가교회 같은 이제 그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아무튼 그때는 이제 국가가 이제 뭐 악한 자를 처벌하고 네네. 뭐 이제 그렇게 세금을 걷어낼 국가의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면, 이제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본인의 신앙과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영역에서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인정하다가 이제 교회가 그동안 담당했던 영역들, 교육이나 뭐 이제 어떤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뭐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면서 네네. 교회는 이제 어떻게 종교 활동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연결 고리가 이제 국가교회, 아까 얘기했던 유럽에서는 이제 국가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네. 아무튼 이제 국가교회라고 할 때는 또 다른 교단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다 풀려버리니까 네.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헌금을 국가의 세금으로 이렇게 걷어서 그거는 이제 뭐 관리만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 네네네. 그런 식의 것만 남아 있고,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교회가 어떤 공적인 기관이고 뭐 국가 수준의 기관이고 나라를 뭐 대표하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좀 미국의 이제 교단 교회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 공이라고 얘기하고 국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조금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역사적으로 멋진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역사적으로 봐도 공공성은 뭔가 좀 정의하기나 하여튼 쉽지는 않은 영역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기업의 영역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또 대기업 출신인 이광락 전도사님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소개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읽어드릴까요? 예. 예. 일단 읽어드릴까요? 일단 99년대 기업에서 이후 기업의, 기업과 예. 공공성은 이제 거리가 먼 것으로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왜 기업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태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주시죠. 설명해 달라고. 네, 글쎄, 읽어주세요. 제 생각을, 원래 어떻게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기업이, 소비자에게 네, 예, 재정적인 돈을 이렇게 벌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예, 이렇게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이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또 기업의 이런 뭐,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에 이걸 대해서도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뭐 산업화 이후로 봐야겠죠. 근데 초기 산업화는. 산업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런 인식이 많이 증대되고 이 논문에 지금 의하면 30년 전부터, 30년인가. 30년 지금 전부터 이 논문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안 읽어봤습니다. 아니,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못 읽- 90년대 이후에 이제 예, 사회적 예,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뭐 여기서 또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한 건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 세금의 문제, 정부 규제의 문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뭐 큰 정부를 보느냐, 작은 정부로 보느냐. 사실 작은 정부로 보면 민간의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민간의 핵심은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어떤 공적 규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자율적인 실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할 것이냐, 뭐 약간 이제 이런 데 대한 논란도 기업을 둘러싼 공공성과 관련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미국 모델,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번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거? 서 교수님 이거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는 제가 막 이제 귀국하고 예, 예. 제가 9.11과 이제 지금 요 이제 회계부정 음, 지금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회계부정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큰 저게 일어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그랬죠 그때. 예, 그게 서브프라임 이때인가요? 모기지는 2008, 9년쯤 될 것. 2008, 9년. 예,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이네. 예. 이거 뭐 이때 엔론이라는 이 회사가 좀 시끄럽기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이제 회계부정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주 보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누구나 하는 듯한 뭐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미국이 저는 조금 다르다 생각한 부분은 이 회계부정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광락 선수님 분식 회계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장부 두 개 가지고 공적인 장부와 예, 그러면 가공적인 장부 이 나누는 거 분자가 분식이 한자로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나눌 뿐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건 줄 알고 그래서 네, 여쭤봤는데 아닌가요? 그, 이 분식이 그 식당에 우리가 왜 떡볶이 같은 거 먹으러 갈 때 분식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니까 뻥튀기. 그러니까 아하, 떡볶이를 집어넣으면 이게 조그만한 것이 이렇게 그 좀 굵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과정을 이게 그 딴 단어가 분식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음식점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분식을 쓰는데 그러니까 라면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 어쨌든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계를 그렇게 뻥튀기를 한다. 뭐 비용이 아하, 100이 들었는데 200이 들었다고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어떤 뭐 사실 공공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윤리, 정직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 하면서 어쨌든 공공성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뭐 이 논문을 보니까 사실 이 논문은 이광락 전도사님 찾아줬습니다. 찾아주셨는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이 다르고 뭐 국가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 또 우리나라가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뭐 투명성 뭐 윤리 경영 뭐 이런 게 또 화두가 돼 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은 ESG가 이제 뭐 또 새로운 개념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당시에는 윤리 경영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윤리 경영을 한다고 도입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초기에는 이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 그 직원분들이 우리가 무슨 저 민간 기업도 아닌데 무슨 경영을 하느냐고 뭐 그런 단어 쓰지 말자고 막 이야기도 한동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교회에서 공공성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어떻게 할까요? 서 교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니면 이강락 전도사님이? 일단 내용에 관계없이, 요 화면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예, 소개시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네. 우리 애도 지금 공적 신학 학회가 연구소가 있죠. 공적 신학 연구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정의들을 하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정의가 잘 된 것 같아요. 공사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신학의 비평적이고 반영적이다, 뭐 합리적인 참여다, 비평적인 뭐 하여튼 이런 신학의 참여를 요구하는 거고, 신학과 또 교회에서도 이제 공적 교회, 공적 신학과 공적 교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 신학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거기서는 이제 공적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신학이 이제 그 어떤 사사화된 교회와 신학에 대해서 그 공적 영역에서의 신학과 교회의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의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이 공동의 선이 나오고 뭐 공적 영역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 신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개념이고 또 뭐 조직 신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영역인데 이게 왜 공공신학 내지는 공적 신학이 최근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 이제 최근에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적 신학을 역사적으로 이제 그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구속사, 구원사 중심의 어떤 성경 이해, 교회 중심의 신학 이해, 여기서부터 그 이제 어떤 기본적인 뭐 활동이나 모든 관심이나 네. 또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래도 이제 어떤 개인의 구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영역에서 이제 어떤 공적인 영역과 그 종교라든가 교회가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고, 공적인 영역에 뭐 교회가 어떤 관심을 가진다거나 뭐 하여튼 그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이 개신교에서 있어 왔으니까, 네. 이제 뭐 복음지 교회라든가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이런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대해서 이제 성서의 지혜를 뭐 얘기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진영에서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했다면, 네. 요즘은 또 보수 진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보수 진영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정치 활동인지 아니면 공적 참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 건지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혹시 지금 뒤에 말씀하시는 게 태극기 활동 뭐 이런 거 뭐 말씀하시는 태극기 부대 같은 거죠. 그러니 태극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신학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태극기 비평적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참여 뭐 이런 부분도 혹시 있나요? 지금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NGO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뭐 교단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공적 신학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네. 이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 이웃을 위한 구제 정도는 공적 신학, 공공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그 간주하지 않나요? 그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구제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이제 이 공동선이나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 뭐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개도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공적 영역에서 어떤 사적인 차원에서의 구제나 뭐 이런 걸 좀 넘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그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공적 영역의 주체 뭐 정부라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뭐 비기독교적이기도 않고 반기독교적이기도 않고 정부의 영향력을 가해서 네. 정부 이 사회를 좋은 어떤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기독교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고 네. 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네. 아무튼 저는 항상 좀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세 이후로만 보는 걸로 그동안 아주 그게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공공신학, 공적신학에서 항상 또 이 부분을 또 항상 서두에 이렇게 또 있어서 과연 그 이전과 뭐 차이가 뭘까? 그냥 새로운 신학 사조를 하나 또 만들기 위한 어떤 카피적인 개념인지 브랜드적인 개념인지 뭐 약간 하여튼 그런 것들도 뭐 하여튼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어, 나라라고 얘기해야 이제 뭐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고 네네. 교회를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얘기로 일단 치환을 하면 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어떤 이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이니까 교회를 조금 벗어나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런 공공신학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근거가 없어진다고 볼 수도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뭐 특징도 여기 뭐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사회참여의 당위성을 떠나서 방법의 정당성, 뭐 근데 사실 뭐 신학적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현실을 보면 사회 참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방법의 정당성은 좀 고민 좀 덜 해도 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또 지금부터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태극기 부대는 사회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방법의 정당성이 문제죠. 아, 그러니까 이 그럼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 다른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신학인데, 네. 하여튼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런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서투르게 이루어지고 교회 전체적인 신망을 다 깎아내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이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이제 공공신학 해놓고 이제 영어에서 커먼을 이제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처음에 서두에서 앞에 공과 뒤에 공이 다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공적 신학 이렇게 들어오면 앞에 공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이 그 국가나 정부라는 영역하고 약간 이제 개념상에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 또 공적 신학을 하는데 한자를 공동체 공자를 쓰는 거는 또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 표기가 아마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조금 어쨌든 함께 이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많이 다루긴 했는데 왜 공공성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앞서 정부는 이 공공성이 어떻게 보면 정부나 행정학에서는 공공성이 핵심 뼈대인데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광락 전도사님, 기업은 왜 공공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니, 일단은, 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서 왜 공익 활동을 하고 막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자기 이미지 뭐 일단 판매 개선을 위한 그런 것이 가장 크고요. 일단 그만큼 이제 고객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로부터 이제 번 돈으로 성장을 하고 큰 이제 기업을 성장해서 그만큼 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적 책임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제가 아까 임성원식 정의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안 죽기 위해서라고 라고 이제 한번 규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죽기 위해서, 기업이 안 망하기 위해서, 기업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는,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는 차원보다는 잘 나가다가 뭔가 나쁜 기업 내지는 뭔가 사고를 쳐서 이렇게 악명이 높아질 때,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위기에 놓일 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위기에서 더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주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런 상태에 있진 않은가, 그런 상태라고 진단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또는 반대로 교회가 위기에 있다라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교수님 어떠신가요? 뭐 이제 그런 면이 뭐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네, 교회가 그 공공성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국가 단위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공동체라고 본다면 네, 일단은 두 번째 의미의 그 네, 결사 단체로서의 그 어떤 뭐 교단이면 교단을 이루고 거기서의 어떤 공을 충분하게 네, 세워야 된다. 네,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 결사 단체로서의 그 투명성과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어떤 합리적이고 뭐 하여튼 교회 또 이런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사회 속에서 있으면서 아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다면 네, 예, 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선교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는 조직 전체 또는 뭐 담임 목사나 총회장이라는 리더 또는 이 교인 개인 단위 어디가 더 중요하고 이 어떤 그 공공성이든 뭐든 이렇게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어떤 쪽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충격 내지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 약간 수동적으로 좀 끌려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도 그런 효과가 있는 사례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여튼 외부적인 충격이 뭐 하여튼 일정 부분 개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내적인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그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각 개교회의 어떤 목사들이 이제 또 주체가 돼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교회 단위에서 이렇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자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운동이 밑에서부터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 정치나 하여튼 이 제도나 이런 면에서는 어, 뭐 하여튼 겉으로는 또 그렇게 공국수를 갖춘다고 하면서도 네. 또 내실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네네네. 아까 기업들이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공성이 확보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저도 저의 개인적인 목격담에 의하면 외부의 충격이 오더라도 내부에서 뭔가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정말 잘 조합이 돼서 시너지를 거둘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총회에서 세습 관련되는 차원을 다룰 때도 그런 부분을 사실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다룰 때는 중앙방송사에서 굉장히 뭐 안 좋은 보도도 많이 했고, 이게 총대들에게도 좀 여러 가지 요구들이 또 전달이 되었고, 또 그 반면에 그 총대 안에서 나름대로 또 그런 모임들도 있었고, 이제 이것들이 같이 이제 뭐 상승작용이 되면 이렇게 좀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총회와 뭐 올해 총회 뭐 이런 모습들을 또 보면, 그때 그 총회 멤버들은 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또 외부에서 또 관심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또 프레스가 좀 사라지면 또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약간 과반을 넘길까 말까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는 그 영역들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잠깐 좀 혼자서 해보긴 했습니다.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어, 이광락 선교사님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셨죠. 교회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잘 몰라서 그래서 욕 먹는 경우가 많다. 예. 여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공공성 관련해서 솔직히 뭐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뭐 초기에 우리 복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공적인 일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고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음, 신문제 속에서 그런 공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그래서 네. 솔직히 교회가 뭐 사회적인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요. 네.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 교회만의 공공성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저도 고민했는데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그냥 그 진짜 복음밖에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잘 모른다, 예, 이런 이야기도, 그런 생각도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했죠. 예, 하셨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뭐 지금도 이렇게 복지를 많이 하고 뭐 하지만 틈새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교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또 챙기고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정부나 뭐 기업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할 공적인 영역은 그런 게 아닌가. 뭐 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 뭐 복음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른 이제 뭐 데서 들었던 이야기를 조금 이제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래서 사회적 공헌 활동, 뭐 이런 영역에서 하는 금액들이 교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업들이 그런 활동한다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교회가 크게 이렇게 또 내세울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지금 뭐 이것저것 지금 준비는 하는데 전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이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정부에서 그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갑자기 막 위기 가구들이 막 자살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돌려서 위기 가구를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기료를 3개월 체납하는 경우, 뭐 아파트 관리비를 뭐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개 동당, 한 개 동당 한 달에 600가구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00가구를 이제 뭐 중앙에서 돌려서 시도해주고 뭐 구해주고 이제 동사무소에 결국 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실제 위기가 맞는지 왜 그런 건지 뭐 출장 외국 출장 가서 뭐 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선별해봐라 이러니까 600가구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팀 직원들이 커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한번 전화하고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정도의 분량이고요. 또 국가에서 사회복지 예산이나 제도들이 많이 발전은 했으나 이 사람들은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실제 어려움을 알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교회는 사실은 그 영역하고는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그런 현실조차도 모르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봉사 인력이나 봉사 부서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준비가 또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기 가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돈만 던져주고 가거든요. 아니면 통장에 넣어주거나. 그러니까 우리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돈만 툭 던져주고 뭐 알아서 하라 뭐.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왜 나는 더 많이 안 주느냐 또는 옆집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은데 돈을 더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겹쳐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 다 있어서 이런 영역들을 그 지역 교회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좀 살필 수 있는 또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계기가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발버둥을 쳐보는데 함께할 교회 단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달하기도 그 교회가 그걸 왜 뭐 내지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게 지금 저기 뭐야 어떻게 그런 빅데이터를 돌려서 그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고유한 영역인가요? 그거는 뭐 빅데이터는 아무나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다 되는 건지 네. 뭐 교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하려면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우선은 발굴 자체는요, 민간도 할 수는 있는데 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발굴된 부분을 서로 정부와 이 교회가 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해서 접근을 하면 저는 베스트겠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거를 파트너로 받아줄까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를 벌써 교회에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중간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정말 힘든데요. 예를 들면 저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주변 교회들을 묶어서 따로 법인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법인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관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 교회 목사 이러면 그냥 뭐 듣지도 않고 그냥 잡상인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조금 그걸 제도화하기 위한 이제 장치들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많이 들이는데 고독사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 요구르트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매월 요구르트 배달 비용을 지급을 해가지고 이 그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이게 쌓여 있는 것들, 뭐 어제 거를 그러니까 다음 날 갔는데 이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두세 개가 만약에 쌓여 있다. 그러면 바쁘더라도 노크를 하거나 초인종을 하여튼 눌러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영역들인데요. 이제 공무원들이 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할 수도 없고 막 매일 전화를 돌리기도 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활용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아마 교회에서 뭐 그렇게 막 매일같이 뭐 이렇게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뭐 해당 권역에 뭐 몇 가구씩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과거에 신방하듯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뭐 또 생사하기는 또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아직 이런 영역에 대한 어떤 좀 관심이나 준비 이런 것들은 조금 어,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예,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충분히 그 아까 이제 이광락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이런 그 내용들은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어렵지 스페셜리티를 않다. 발휘해서 할 네,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아, 어떤 개교회 차원에서 힘들고 네, 또 교회 단체가 뭐 묶여서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어떤 네, 공적인 기관을 결사단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놓으면서 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어렵긴 어렵죠. 항상. 그래서 제가 좀, 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유 네, 중에 하나가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옛날에 그 북한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이 굶어 죽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뉴스 보면은 제가 캡처를 했는데 네,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다. 네, 성도들을 챙기지 못하고 이웃들을 챙기지 못하는 이 교회의 책임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이웃들한테 관심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뭐 우리는 셀 조직을 하는데 구역이 아니라 그 셀원들 셀장들이 뭐 한 열댓 명씩 막 20명씩 이렇게 맡아서 매주 전화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가 살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무슨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 하여튼 지역 내에서 네, 그런 사람들 살피고 또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보고가 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게 뭐 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나라에도 알아보고 저희 교회가 가끔씩 이제 정말 뭐 좀 무지한 사람들 뭐 잘 모르면 교회로 찾아가고 이거 뭐 네,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공적인 일들 관련해서도 네, 그런 저는 이제 그게 기본적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게 네, 공공성이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숨은 영역에서 뭐 드러나지 않지만 그게 너무나 좀 사랑이 쉽고 이웃 사랑이 쉽고 또 그냥 수적인 부흥 뭐 이런 것만 좀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개발을 한다면 네,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게 사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다 아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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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나라와 뭐 나라의 그 정보를 알아야 되지 누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접근할 때 이제 그 어떤 민간 그 정부 단체라든가 정부 뭐 사회복지 이런 거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교회에 꼭 전도해야 된다라든가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접근하면 힘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위기 가족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은 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잘 하여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까 말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여튼 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하여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뭐 친구가 되고 도와주는 과정이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선교고. 네. 그런데 그거를 교회랑 바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참 힘든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이라는 면에서는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하여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식으로 돌보는 식으로 우리가 하여튼 접근해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고 또 이제 본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요즘 저기 서울시에 종교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계획안까지는 만들어 놨고요. 계획안에 공무원이 딱 그렇게 써놨습니다. 포교 선교 활동 금지 조건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쪽을 지금 이제 노크를 해서 이번에 교단 총회 이제 사무총장이 바뀌었는데 새로 되신 분이 저 예전에 알던 분이어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또 해서 한번 뭐 한번 해보시겠다고 뭐 하여튼 이제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약간 연구 방향도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연구 과제도 하나 이제 좀 런칭을 시키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제가 생각나는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회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교회와 기업 또 교회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왜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 그것이 좋은 계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교회의 본질이 뭔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이렇게 굉장히 반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이 교회의 회복이 단지 교인의 숫자, 헌금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느냐, 뭐 이런 관심을 좀 떠나서 좀 공공성이라는 화두의 영역으로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소모 교수님, 이강락 전도사님 고생해 주셨고요.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번 세미나 때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